안녕하세요. 대환뇌졸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백장현입니다. 전편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뇌졸중에서 시간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뇌졸중이 의심되면 시간 연연하지 말고 병원에 무조건 빨리 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정리하자면 아직 죽지 않은 뇌조직을 빨리 혈관을 뚫어서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환자분이 병원에 빨리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치료 과정이나 대전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혈관 재개통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즉 빠른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병원에 도착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즉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재미삼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그냥 매일같이 줄기차게 나왔던 말이거든요. 국회에서 안건들, 특히 이제 법안에 대한 안건들을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상정하는 어떤 신속한 루트, 이제 그런 의미로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고요.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그렇게 패스트 트랙은 여러 아주 신속한 어떤 결정 절차라든지 신속한 절차를 강조하는 사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급성 뇌졸중에도 당연히 패스트 트랙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병원에서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병원 내 모든 행위와 프로토콜들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이 중요한 응급질환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 심근경색,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또 저변이 넓어져서 외상 환자들에 대한 패스트 트랙도 굉장히 널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생각해 보시면 쉽냐면요.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검사를 해야 돼요.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라는 게 뇌경색과 뇌출혈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단 진단을 해놔야 그 다음 프로세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별해서 재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검사를 신속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검사 준비가 빨라야 되는데요. 검사 준비라는 게 대부분 이제 영상 검사에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합니다. CT, MRI 이제 그런 것들이죠. 병원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환자의 접수 절차를 원무과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 간호인력 내지는 의사, 의료진, 여러 의료진들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어서 혈압 측정, 혈당 측정, 정맥 주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아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아예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바로 그냥 CT나 MRI실로 보내버려서 아주 기본적인 검사 준비만 해가지고 영상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실이나 MRI실 같은 영상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지금 패스트 트랙 환자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다음 환자를 부르지 않고 검사실을 비워놓은 채 패스트 트랙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처음에 검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체열을 해서 피검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 피검사들은 특정 마커, 즉 우리 이제 전산을 다 이용하잖아요. 전산에서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검사가 최우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해서 아주 신속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토콜들을 병원에서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뇌졸중을 담당하는 뇌졸중 전문 의사 내려와야죠. 그죠? 이제 응급실에 상주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병동에서 일을 보고 있다든지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열일 제쳐놓고 뛰어와야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으로 코드 블럭 그러면서 CPR, 심폐소생술 상황이 되면 막 의사들이 막 간호사를 뛰어가잖아요. 가운 흩날리면서. 저희한테는 사실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패스트 트랙이 발동이 되면 이제 핸드폰 연락도 오고요. 문자로도 다 공지가 오고, 저희들한테는 그게 심폐소생술에 준하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을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를 첫 대면을 보통 검사실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검사실에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는 뭘 하냐? 진찰을 다시 하고요. 영상 결과를 재빨리 확인합니다.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영상 결과를 확인하는데 가끔은 영상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보호자, 같이 온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치료 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해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뭔지도 모르는데 치료 동의서를 받는다?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이 환자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잡한 영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검사가 끝나도 컴퓨터 작업이나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을 거쳐서 결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때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몇 분조차도 사실은 아까워서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혹시나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아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면 동의서는 합의하에 폐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분을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 치료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약물을 정맥, 즉 주사로 주입을 해서 혈전을 높이는 혈전 용해술이라는 치료가 한 근간이고요.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즉 막힌 혈관에 직접 접근해서 혈전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또 다른 치료. 그래서 이 두 가지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이 급성 뇌경색에서 가장 큰 치료의 축인데, 혈전 용해 약물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약국에 약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약국에 비치되어 있으면 처방을 내고 약국에 가서 누군가 타와야 되고 처방이 전달되는 시간도 있고요.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몇 분이라면 몇 분인데 그 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고자 혈전용의 약물 아예 응급실 금고에 따로 비치를 한다던가, 여담인데 되게 비쌉니다. 그 약이 수십만 원씩 하는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혈전용해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다 응급실에 그런 약물을 비치해 놓고 있고요. 몇몇 병원에서는 CT나 MRI실에 아예 혈전용해 약물을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검사,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검사만 끝나도 다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중에 그냥 혈전용해 약물을 CT가 촬영되는 중간에 주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CT나 MRI 촬영이 끝나고 응급실로 돌아오는 몇 분의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주사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루마니아에서 촬영된 그 동영상, BBC 다큐멘터리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빨간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뇌졸중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그 빨간 가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전용의 키트거든요. 그 안에는 약물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아예 의심 환자가 있을 때는 응급실이나 비치된 곳에서부터 담당 간호사나 의사가 그것을 메고 아예 검사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혈전용의 약물을 보다 빨리 주입해서 빠른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이죠. 결국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 뇌졸중이 생기면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의료진들도 그 못지않게 비단 1분과 2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전 제거 시술은 조금 복잡해요. 혈전용의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을 그냥 주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키트를 들고 다닌다거나 약물을 비치하고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정도의 어떤 그 시설들만 구비되면 되는데, 혈전 제거술은 상당히 전문화된 수술에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에 특별한 팀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인터벤션 팀 내지는 혈전 제거술 시술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잘 훈련된 시술자, 보통은 영상학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제 시술자들, 그다음에 방사선사가 필요하고요. 방사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훈련된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는 시술팀이 병원에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병원에 계속 놔둘 수는 없어서 일단은 당직 체계는 있지만 이제 인력들이 집에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시술팀을 결국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얼마 있다 병원에 도착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곤 하더라도 이 당직이라고 해서 너 집에 가지 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가 저는 저희 병원 저기 종로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분당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집이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까운데 니네 다 이사 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강제 규정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시간을 한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나중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서두르다가 뭐 교통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또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얼마 만에 병원에 도착해야 된다는 우리가 룰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빨리 도착해서 시술을 빨리 시작하는 게 환자의 예후를 환자의 결과를 정말 빨리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이제 그런 신속한 움직임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는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신속히 출동하면서 생기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병원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직이 있는 주간에는 보통 이제 교통체증이 끝날 때는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다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때는 핸드폰 꼭 손에 쥐고 자고. 그다음에 샤워할 때도 핸드폰 꼭 손에 들고 들어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뇌졸중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같이 다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나오는 팀들은 보통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하고요. 병원 평균 통계들을 보통 보면 시술팀이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게 될까지는 1시간 전후의 시간들이 보통 필요한 거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이런 혈전 제거술을 하는 시술팀들이 여러 팀이 운영되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할 텐데 보통 한두 팀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격일 내지는 격주 단위로 당직이 돌아오게 돼 있고 한 팀인 병원은 말이 365일 당직이지 그런 병원은 시술을 못하는 날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병원 안에서 치료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들을 해내는데 이런 진료 절차나 각 절차 간의 시간 단위들은 나라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뇌졸중학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 60분 이내에 즉 1시간 이내에 혈전용 약물을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런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권고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병원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병원 내에서의 시간 기준들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뇌졸중센터 인증 제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받은 뇌졸중센터라면 어느 정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거나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빨리 내원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어나는 검사나 치료 단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 하에 해당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은 국가나 뇌졸중학회 주관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고요. 아직까지 아주 구체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 여건에 따라 그 기준들도 상이하고 굉장히 운영이 탄력적이긴 하지만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